416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것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 부속 서류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진짜 길어봐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면 전부 다 끝나요. 진짜 길어봐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닌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야 되는구나. 자, 근데 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뭔가가 하나가 나오겠다. 그럼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학계표하고 계산서학계표가 있는데 이건 시험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매매처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받은 거, 계산서 발행하거나 받은 게 자동 들어오는 거 우리 구경은 해봤죠. 그거니까 얘는 필요 없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든 발행금액 집계표는, 자, 우리가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말하는 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식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드 단말기에 결제된 금액이 입력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는 공급가액, 공급대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100만 원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6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500만 원만 카드 결제 받은 거예요. 그럼 그 500만 원을 공급가액이다, 공급대가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카드 단말기에 결제한 금액은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카드 단말기에 결제된 금액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액 다 카드로 했으면 1,100이었겠지. 자, 이 특징 그거예요. 카드 단말기에 결제된 것만, 결제된 금액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 만약에 입력한다면, 전표에 입력한다면 과세 유형이 얘는 17번 카드 과세, 18번 카드 면세, 다른 유형도 있지만 이것들만 보시면 돼요. 2022번 현금 과세, 23번 현금 면세. 그럼 자, 이걸 입력을 하면, 자, 원칙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3번 칸이 어디냐면 과세 10% 있는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있던 칸, 어제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그 칸에 얘가 들어가는데, 예외는 신용카드, 아니 얘가 먼저니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두 개가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이때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잖아. 우리 11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 신고서를 제가 줄여서 부신이라고 잘 써요. 1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는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3번 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이론상의 참고로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전 연도 매출액이었나? 공과액이었나?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만한 곳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에서 빼줄 거란 이야기인데, 그런데 얘는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사업자만 대상인데, 이거는 우리 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의 1.3% 간이 과세자인 음식점 숙박업을 음숙업이라고 해요. 얘는 2배인 2.6%를 공제해줘요. 자, 이건 이론 목적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우리 일반 그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자, 우리 컴퓨터는 3004번으로 회사를 가볼게요. 3004번으로 회사를 가볼게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지고 1월부터 3월로 가보면, 얘는 왜 들어가 있지? 뭐가 있나 보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3번 칸에 여기가 원래 들어오는 칸이라는 거예요. 카드가 하면 매매처 전표 쓰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직접 쓰라 그러면 여기에다 쓸 건데, 그런데 여기가 4번이 납부 환급세액이면 여기에서 세액공제가 있는데, 19번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방금 말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예요. 얘가. 그런데 오른쪽 칸이 막혀있죠?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 있는 것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3번 칸에 제가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10만원에 만원이다 라고 카드로 11만원 끌고 썼나봐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금액이 없죠. 그 이유가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서 그래요. 개인 사업자는 여기에 칸이 활성화되어서 세액공제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우리 1.3% 공제가 되니까 빼려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얘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쓴다면 이거예요. 얘 둘이 합친 금액. 카드 단말기는 11만원 끌고 쓸 거거든. 그죠? 그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세법 법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 있나요? 교재 보시죠. 왜 세법 법전에는 1%, 2% 돼 있어요. 근데 특례로 0.3% 높여줬는데, 그래서 법전 봤는데 1%인데 왜 1.3이라 했냐라고 하실까봐 세법 법전에는 1%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높여주면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더라고. 이거 원래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는 효과가 뭐냐면, 그 사업자의 매출액을 포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액공제는. 알아봤더니 지금은 아닌데, 이 제도가 막 생겼을 때 당시에 카드 단말기 없는 가맹점 사업자들한테 왜 카드 단말기 안 두니 했더니 카드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랬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국세청은 그걸 찰떡같이 믿고
그때 당시에 카드사 수수료가 약 1.3%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조해줄게 1.3%.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현금 거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카드 단말기 가져다 놓기로 계속 장이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2배 줄게. 카드 긁으면 돈 남아. 라고 하면서 2.6%로 더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생겼는지 알겠죠? 그러면 법인 사업자한테는 그런 혜택을 지금 해줄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얘 지금 말로 하면 별로 느낌 없어요. 입력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회사 3004번대 있으시죠? 자, 기본 예제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입력하면서 저와 같이 하나씩 구경하면서 볼 거예요. 시험에서는 또 스타일이 틀려서 제가 시험 문제까지 같이 스타일로 말해드릴게요. 자, 먼저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메뉴에 입력하여 2021년 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3005번이었네. 자, 우리 회사 3005번으로 바꿉시다. 죄송해요. 자, 지금 환경 설정 적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 설정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에 의한 제품 매출 내역 적혀 있죠. 자, 이걸 다 하나씩 입력하면서 이런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는 어디에 금액이 들어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금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눈으로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쓰는 거예요. 나중에 매매추 전표를 안 쓰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 칸에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3월 4일날 BC카드인데 면세고 계산서 발급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 18번 카드 면세가 돼야 되겠죠. 18번 카드 면세. 자, 그럼 먼저 우리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해서 다 3월달이니까 3월달로 해놓고, 자, 먼저 3월 4일날 18번 카드 면세고 금액은 35만원,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라서 없죠. 비워놓고 카드사는 F2번 눌러서 BC카드고 분계는 2번 외상으로 끝내버릴게요. 하셨나요? 자, 입력하셨죠? 그럼 카드 면세 거래가 되면, 자, 이제 부가가치세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로 들어가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1월부터 3월. 그럼 지금 얘는 신용카드하고 면세 매출에 서로 교차되는 위치인 여기에 35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월부터 3월로 가면, 면세니까 여기엔 당연히 없겠죠. 어제 우리 면세 거래에 대해서 보여지는 곳이 과세표준명세서였죠. 그래서 과세표준명세서에 여기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는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계는 매출액,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 소득세, 법인세법은 수익금액. 이 세 개가 비슷한 표현이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거의 90몇 % 비슷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매출액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 매매추전표에 공급가액 쓰는 칸하고 제품 매출하고 사실 비슷하잖아.
가끔 틀리잖아. 그래서 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면세 관련은 여기 안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매출액으로 보는 게 이거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계속 보는데 얘가 무슨 표현인지 모르고 보실까봐. 그럼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그런 의미예요. 면세 아닌 건 여기에 있잖아. 과세표준에. 그래서 아래쪽에 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 닫지 말고 그대로 열어둔 상태에서 계속 입력하고 또 어디 반영되는지 추가로 계속 볼게요. 자, 다음 3월 12일 날 현대카드고 150만원 공급 대가네요. 그리고 개인 소비자 세금 양서 미발급. 그럼 17번 카드 과세겠죠. 자, 그럼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 금액 150만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분리되겠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은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으면 8,000원짜리 밥 먹으면 8,000원짜리 밥 먹지 8,800원짜리 안 먹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분리돼서 입력되니까 편한 거야, 사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카드사는 현대카드고 분계는 2번 외상으로 끝냅시다. 되셨나요? 입력하셨죠?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F4번 세로 블록이 위에 그러면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에 우리 카드에는 150만원 끌었을 거잖아. 그래서 15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F12번 누르며 부가가치 신고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들어왔고 얘 둘이 합친 값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말했지만 매일 매출 선표했으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얘 둘이 합친 값이죠. 자, 어디 위치 들어가는지 이해가셨죠? 자,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가 있고 지산철강한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이번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거니까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죠. 그럼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고 70만원의 별도 지산철강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그럼 컴퓨터한테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동시에 발행됐다라고 사인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액이면 여기 분계 유형의 4번 카드라고 누르시고 4번 카드라고 누르고 신용카드사에 F2번 눌러서 얘 하나카드다라고 쓰면 아래 외상매출금액 카자 붙도록 설정해놨네요. 얘가 그죠? 얘 외상매출금 되도록. 그러면 앞에 이렇게 앞에 카자가 붙으면 이중 발행된 거 컴퓨터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되었죠? 그럼 이중 발행됐죠? 그러면 두 번 입력되죠. 그래도 카드는 긁은 거죠? 77만원 결제했잖아. 그래서 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가 세로 거침하기 전에 150만원 되어 있죠, 여기. 그런데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방금 77만원이 합쳐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랑 뭐가 같이 됐던 혼자 있던 카드 끄는 거 과세 거래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넣고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77만원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동시에 발행되게 되면 두 군데 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써주고 여기에도 쓰는 거예요. 지금 얘가 3월 12일 거랑 3월 13일 거랑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죠. 150만원과 77만원.
둘 다 들어온 거예요. 카드 끄는 건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3월 15일 대우카드 전자계산서 발급. 당연히 계산서가 우선이지 얘도. 그럼 13번 매출 면세로 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3월 죄송해요. 쏘리 죄송해요. 이 부가가치 신고서 안 봤다 그죠? 부가가치 신고서는 세금 계산서 카드가 치면 우린 세금 계산서로 신고했기 때문에 방금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등장 안 하죠. 방금 거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 계산서로 한 번만 해요. 하나 판 거잖아. 두 개 판 거 아니잖아. 증비만 두 개가 날라간 거지.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3번에 가는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 동시 발행한 거는 부가가치 신고서 1번 칸에 간다고 적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일반적으로는 3번에 가야 되는데 동시 발행되면 1번 간다. 그 이야기였어요. 지금 얘가 동시에 발행된 거 여기 갔잖아. 70만원에.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방금 면세 계산서 있는 거 3월 15일 거 입력하면 13번 매출 면세 42만원 신천 포장이고 전자 계산서고 이번에도 4번 카드라고 해서 이중으로 발행된 걸 컴퓨터가 인식하게 4번 카드 얘를 대우카드다. 그럼 이번에도 카자가 앞에 붙어 있죠. 자, 그럼 얘는 계산서 발행되고 카드 발행하고 면세카드 발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이번에 여기 면세에 앞에 35만원 있었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눌러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42만원이 더해져서 77만원 됐고 그러면서 우측에 계산서 발급 금액에 금액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새로 고침하면 면세거래잖아. 여기는 없겠죠. 과세표준 명세서에 여기에 당연히 면세거래니까 들어가고 이 중에 계산서는 따로 또 칸이 마련되어 있죠.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3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이 156만원 개인 소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는 동시 발행 안 돼요. 하면 세무사한테 혼나요. 내가 쓸데없이 돈 하나 받아놓고 두 개 발행해 준 거잖아요. 카드는 상대방이 외상거래 하려고 가져온 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현금 영수증은 내가 직접 찍어주는 거죠. 이건 이중 발행 될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2번 현금과세. 3월 29일 날 22번 현금과세 156만원. 자, 얘 스페이스바 힌트 치고 지나가서 비워놓고 그냥 1번 현금이다. 자, 입력하셨으면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현금 영수증에 과세인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들어왔고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이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금으로 분리된 금액으로 여기에 합류할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고
여기에 금액 들어왔다는 것 여기도 합쳐져서 들어왔죠. 자. 다음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 계산서 미발급. 그럼 23번 현금 면세죠. 31일날 23번 현면 48만원 현금이다. 자, 그럼 얘도 부가세세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 매출 계표에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 라인 여기에 들어오겠죠. 세로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로 고침해도 면세니까 여기는 꿈쩍이 없고 그냥 과세표준명세서에 여기에만 더 금액이 늘어났죠. 여기에만 금액이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입력 다 해봤어요. 자, 위치 눈으로 익히려고 방금 이렇게 계속 입력할 때마다 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창 닫고 자, 우리 교재 다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422페이지 회사 7700번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회사 7700번 422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7700번 한미상사 422페이지.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일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채권은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자, 그럼 4월 3일날 주식회사 대한전자의 제품 공급가액 800만원 부가세 별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주식회사 대한전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그럼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하고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 과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죠? 그럼 메인 매출전표는 11번 매출과세고, 근데 분기에서만 카드사에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문제에서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하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카드라고 안 하고 적용 및 카드 매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4월 3일날 11번 매출과세 제품을 팔았고 800만원의 별도 대한전자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럼 혼합이라고 하고 이건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외상매출금의 하나카드다. 그럼 매출이니까 카드 번호 있는 걸로, 가맹 번호 있는 걸로. 분개하셨죠? 그럼 여기 하나카드 외상매출금 이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커서 여기에 아무거나 클릭해놓고 위에 적용 및 카드 매출 F8번 클릭해서 아래 신용카드사에 F2번 눌러서 하나카드 얘를 써주면, 그리고 확인하면 그래도 컴퓨터가
앞에 카자 붙어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됐고, 다음 5월 5일날 B사업자인 이대호에게 제품 330만원을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그럼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고 부가세 포함이니까 17번 카드 과세죠. 5월 5일날 17번 카드 과세 제품이고 330만원 쓰면 분리되고, 이대호고 카드는 하나카드사고 분계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전표 입력이 끝나겠네요.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자, 문제에서 나중에 시험 때는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거 체크하세요. 문제에서 뭐뭐 시켰는지, 매매출전표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늘 이렇게 3개 시켰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다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가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그럼 우리 4월 3일 거 880하고 330이 합쳐서 1210만원 들어와 있죠. 둘 다 과세 카드 끊은 금액이 880하고 330이었잖아. 그리고 이 중에서 세금야사 발행된 게 880이라서 아래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눌러줘야 얘도 작성된 거고, 저장 버튼, 저장 위에 누르시면 창 닫으면서 저장해도 되고,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 저장 버튼 눌렀으면 창 닫을 때 저장하겠냐 안 물어봐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럼 4월 3일 거는 1번 칸에, 그리고 5월 5일 거는 3번 칸에 잘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얘도 끝. 매매출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매매출전표 입력하면. 자,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문제 2번은 다음은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그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만 작성하라고 하죠. 이게 시험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일단 2기 확정 열어둘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우리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순서대로 내등분이잖아. 1년을.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10월 12일 제품 1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현금 영수증에 과세 거래죠. 그리고 1100만원을 단말기에 입력했겠죠. 그럼 현금 영수증에 과세 매출인 여기에 1100만원이다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1100만원이다) 다음 두 번째 제품 50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을 주식회사 한강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1월 25일 주식회사 한강에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신고, 확정신고 기한 안에 다 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행됐죠. 그러면 얘는 과세 거래니까 550만 원이 자 카드 과세 여기에 카드 결제한 거 550만 원 쓰고 그리고 이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죠. 여기도 550만 원이라고 써야지 500만 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550이잖아. 전액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550, 550 이렇게 두 군데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11월 25일 면세 제품을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낙동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그럼 여기에 카드로 결제한 거는 얼마죠? 500만 원만 결제한 거죠. 300만 원은 현금 영수증이 아니야. 그냥 현금 받았대. 계산 줬으니까 문제 없잖아. 얘는 500만 원 카드 결제했는데 계산서도 발행된 부분이 500만 원이죠. 카드 담화기에 입력한 금액만 여기 쓰는 거라 그랬어요. 계산서 800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카드 결제된 게 500이다 알았으면 면세니까 신용카드에 면세 여기에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금액 중에서 계산서 발행된 건 500만 원이지 800이 아니죠. 그래서 500만 원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 끝인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도 하라고 돼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신고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력한 거 보고 나서 얘를 직접 쓸 거라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 581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리고 컴퓨터 회사는 285번 581페이지 285번 공주전자 581페이지 지금 뭐하러 왔냐면 지금 본 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연습하려고. 이건 자주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 12에 장가 15천 있는데 그동안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 1번 이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일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일단 열고 일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볼게요. 자,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 원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럼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같이 된 과세 거래죠. 그럼 660만 원. 자, 그럼 신용카드 과세 매출에 660만 원 카드가 되었는데 얘 전액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거네요. 이렇게 둘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다음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얘는 44만 원은 신용카드,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이란 이야기죠. 그죠? 과세품이니까. 그럼 신용카드 여기에 지금 66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44만 원을 더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660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과세된 거 44만 원 더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704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704만 원으로 바꿔주고. 왜 704만 원 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44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여러분은 3점 득한 거예요. 어렵고 그렇지 않죠? 이거 한글 잘 보세요. 나중에 현금 영수증인지 현금인지 그냥 현금이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카드하고 같이 하면서 카드 얼마 받고 나머지 현금 받았다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현금 받은 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인 거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부속 서류들 내용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다 연습 문제 다 쓸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행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다시 425페이지로 가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